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들리시죠?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 공유라고 그 줌 가운데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화면 공유 네,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줌 아래쪽 가운데 화면 공유라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 네네, 공유. 네. 네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제가 보통 이렇게 원격 요청해서 그 상하님 노션 페이지에다가, 노션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네. 노션에다가 이제 숙제랑 이런 기록들을 해서 잠깐 노션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탭을 하나 새로 제가 할게요. 좀 많아가지고 좀 위에 뭐 네, 그리고 혹시 컴퓨터가 멈췄나요? 네, 아니요, 전혀 커서 잘 움직입니다. 제어가 왜 안 되죠? 잠시만요. 요즘 좀 틀어주세요. 이게 네네, 제가 잠시만요. 네. 아, 혹시 다른 페이지로 틀어졌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안 보이세요, 화면이? 네. 잠시만요. 네, 전체 화면으로 제가 바꿨어요. 공유를. 아, 네, 잘 보입니다. 네. 로그인 해주시고 저희 상담할 때 노션으로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노션, 네, 아, 사용하지 않았어. 로그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숙제는 다 해오셨죠? 1번, 2번. 2번은 아직 안 했어요. 못했어요. 2번은,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연차가 있으셔서 네. 지금 게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음, 이직할 때 아마 많이 걸고 넘어질 거예요. 면접에서. 아, 우선 인증코드 네. 잠시만요. 인증코드가 왜 안 오지? 사실, 음, 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네, 시커밋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여기 말고, 메인 페이지 여기다 만들 테나요? 어, 따로 쓰신 데가 있나? 네. 네, 여기서 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시커밋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페이지를. 네.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날짜 적어서 그날 숙제 확인이랑 숙제 또 추가로 내어드리거든요. 네. 18일 가수. 오늘 첫 번째 숙제랑 두 번째 숙제가 첫 번째가 자바이신 책 읽어오시는 거였죠? 네. 1번부터 1장부터 3장이었나요? 네. 그리고 2번 숙제가 이력서에서, 그러면 책만 읽어오신 거죠? 네. 네. 사실, 네. 이력서 과정을 좀 더 채워서 오라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좀 고민이신지 이력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할까요? 지금? 네. 네네.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과정을 더 넣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인데. 혹시 코드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코드를 제가, 아니요, 전혀 이제 들고 지금 나오질 못했어요. 요 회사 다니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 CM, 지금 이직 아예 그만두고 아예 다른 회사로 지금 출근하셨다고 하셨죠, 저한테. 네, 맞아요. 그럼 전혀 코드를 모르시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좀 타격이 있는데. 음. 근데 기억은 다 있으시죠? 근데 저것도 그냥 약간 두리뭉실하게 작성해 놓은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그 과정을 적으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될지가 좀 저도 잘 모호해서. 우선은 네. 알람톡 전송 서비스 우선 요거 2번 먼저 확인할게요. 2번을 더 네. 피드백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해결 전략이 있잖아요. 네, 이 해결 전략이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쓰는 거죠. 과정이 뭐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력서에 요 한 줄 있잖아요. 이 알람톡 네. 이동을 위한 모듈화된 메시지, 송수신,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그러면 모듈화된 알람톡을 왜 연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API 서버로도 될 텐데 저 아키텍처 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타사 거 써도 되잖아요. 뭐 그 건당 이렇게 돈 내는 타사 API 써도 됐을 텐데 왜 저 모듈화된 아키텍처를 설계하셨는지? 우선 그 모듈화된 걸로 이제 SMS를 내보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알림톡을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일단 메시지 모듈화된 내용을 담는 그런 객체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음, 이제 처음에 MMS를 쓰고 있었는데, 네, 알림톡을 보내자. 그게 더 고객들 입장에서, 약간 고객향 서비스가 아닐까 해서 이제 알림톡을 개발하기로 했었고, 네. 음, 그럼 이 아키텍처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아키텍처인 거예요? 그냥 알림톡을 더 송신하는 그냥 한 번에 메서드가 더 추가된 건가요? 이제 이제 일종의 엔티티와 그런 메서드들이 추가가 됐었고, 그리고 그 알림톡 전송 서비스, 그러니까 그 서드 파티라고 해야 되나? 서드 파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세종텔레콤을 연동해서 알림톡을 보내는데 거기 발송하는 주체가 세종텔레콤이니까요. 방금 네, 과정들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네, MMS의 한계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걸 배경으로 써주시고 그래서 이 아키텍처 방금 뭐 뭐라고 하셨죠? 엔티티라고 하셨는데 엔티티 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엔티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음, 실제로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결과를 써주시고 그래도 아쉬웠던 점을 쓰시면 되거든요. 요 한 줄로 한 두 문단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음, 인터페이스 의존성 최소화. 요것도 인터페이스를 왜 의존을 최소화해야 되죠?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 일단 그러니까 발송, 수신, 뭐 실패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을 나눠 나눠서 설계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알림톡을 발생하는 부분하고,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인터페이스를 네, 왜 그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존성을 최소화한 네, 건데. 인터페이스 화로 왜 의존성을 최소화해야 될까요? 저게 그러니까 의존성 최소화라기보다 이제 인터페이스를 두고 어 다양하게, 그러니까 쉽고 다양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페이스화를 한 거긴 해요. 그 어, 다양하다는 말 말고 네, 어, 예를 들어서 발송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발송 인터페이스가 지금 MMS에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알람톡. 근데 네, 알람톡 말고도 뭐 슬랙이나 아니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뭐 팀즈 아니면은 뭐 유명한 왜 노션도 되고요. 노션의 뭐 알람 기능 이런 API 아니면 토스 뭐 결제 시스템이면 토스 푸시 알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송신 인터페이스를 어 그 행위 단위로 추상화해두고 추상화를 앞으로 추가 개발할 때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그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 닫혀 있는 개방 패스 원칙을 지킴으로써 코드 수정이 사이드 이펙트가 적어지고 이제 코드 유지 보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네, 예시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방금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에 저 의존성 최소화를 왜 했는지 필요성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래서 기존에는 당연히 MMS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었는데 송신 쪽에는 이제 알람톡과 MMS 두 가지가 생기는데 이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추가될 때 기존 코드들이 바뀌지 않고 확장에 유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제가 과정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추가할 때는 이 테스트 코드를 짠다거나 아니면 테스트해야 될 범위가 확 줄어들거든요. 인터페이스를 음, 좀
해놓으면. 그래서 네. 그 결과는 유지보수성이 높아진 거죠, 실제로. 테스트 코드나 네. 아니면 테스트 범위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유저를 이렇게 확장이 계속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코드에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해놔서 테스트나 이제 유지보수성을 높여야겠다. 이런 정도의 느낀 점을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보통 제가 말한 것만 벌써 세 문단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장, 세 문단. 음,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지금 되게 요약해서 쓰셨는데 저걸 풀어 설명을 한 말이었어요. 네. 네. 해주시죠. 그런, 네. 다까지? 네네, 네. 근데 그런 이력서상에, 그렇게 되면 글이 되게 길어지게 될 텐데, 상관없어요. 아, 네, 상관없어요. 제 이력서 PDF는 55장이에요. 아, 근데 그걸 다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저도 이렇게 노션이나 아니면 링크드인처럼 이렇게 먼저 대략적인, 간략적인, 이건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링크드인 그냥 이력서예요. 음, 상하님의 링크드인 보는 느낌이고, 이 네. 사람이 이걸 보고, 그래도 꽤 큰 서비스를 했고, 여기에 기술적 고민이 많이 들어갔는데? 라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클릭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한 아까 한 10장 넘는 걸 이렇게 봐야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기술 스택을 선택했고, 이거를 트레이드 오프를 알면서 여러 고민들을 했는지에 대한 그 깊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깊이 가지고 이 사람을 면접 볼까 말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딱 보면은 결과밖에 없어요. 네. 결과밖에 없으니까 이게 과연 이 사람이 한 게 맞을까라고 이제 면접에서 엄청나게 물어보겠죠. 네네. 그러다 보면 한 두 가지 질문에 깊이 물어보다가 이제 답변이 안 나오면 이제 바로 탈락하는 그런 음,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잘 설명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안 써다 보면 상하님이 말하는 자신의 지식조차 정리가 안 돼서 더듬을 확률이 높아요. 면접에서. 기술 면접에서. 방금도 아까 추상적인 단어들 되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추상적인 단어 없이 예시를 계속 들을 수 있게끔 모의 면접도 봐야 되고 정리도 해야 음, 되고 다 해야 돼요, 지금.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 네. 그러면, 네네. 아, 다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결과 해결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해결 전략에 대한 거를 여기 배경이 있긴 하네요. 여긴 또. 그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있는데, 이게 배경이었구나. 근데 네. 배경이 애, 잠깐만. 약간, 아까 제가 뭘 본 거죠? 해결 전략을 본 거구나. 네. 이게 배경이 아니죠. 왜냐면 그러니까 배차 정보 알림 전달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 이 배차 정보 알림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죠.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뜬금없잖아요. 제가 지금 딱 처음 봤는데, 알람톡 서비스예요. 근데 배차 알림이 갑자기 왜 나왔지? 이게 배차 관련된 서비스인가? 이게 음, 배차가 갑자기 이 배차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돼요, 벌써. 네. 이걸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본 건 아니고 두 번째 봤지만, 처음 봤다고 가정하고, 배차가 갑자기 왜 나오지? 알람톡 서비스인데? 배차면은 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일하셨나? 이 정도의 추측? 이게 다예요. 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 이 한 줄 한 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써놓는 게 좋은 이력서인 거예요. 포트폴리오인 거죠, 사실은. 네. 이력서는 포트폴리오를 약간 요약해서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기술 스택에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정도, 한 네 줄? 네네. 여기까지가 이력서고, 이거에 대한 상세, 내가 일했던 고민거리와 배경 과정과 결과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데, 제가 말한 거는 이거를 포트폴리오화해서 배경을 과정을 추가하라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숙제가. 네네. 그러니까 이력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화요. 개발했던 내용들, 과정을 추가하는데 모두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 만약에 정말 쓸 말이 없다면 대략적으로 아니요. 쓸 말이 그럴싸하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쓸 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제 눈에 띄는 거는 우선 자바 몇 버전인지부터가 명시해 주시고요. 스프링 보트도 버전이 엄청 많은데, 이 버전이 몇으로 했는지 기억을 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바 언어를 왜 썼는지부터 궁금해요, 지금. 저 프로젝트. 음, 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고민 안 하셨더라도 이제는 해야 돼요. 네. 저 서비스에서 왜 자바를 했을까?를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혹시? 저 서비스에서 왜 자바를 했는지 설명해 네. 달라고요? 네. 아, 우선, 그러니까 메시지를 객체화 하나의 인스턴스화 해서 그 메시지를, 어, 그런 상태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자바를 선택을 혹시 했고요. 인스턴스화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스턴스화, 클래스를 이제 객체화하게 되면 인스턴스화하게 되는데, 인스턴스화라고 하는데, 이제 상태나 이제 그런 행동들이 있는 거를 클래스 단위라고 하고, 그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 객체화, 인스턴스화를 하게 되면 그 클래스를 이제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라면 C++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네. 자바가 됐을까요? 우선 일단 팀원 모두가 다 그렇게 자바를 써.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왠지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자바 얘기하면, 언어를 이걸 여기서 다시 공부하자는 얘기였어요. 네, 가장 초반 이게 지금 스택이 자바잖아요. 네, 이 서비스에서 자바를 왜 했는지 설명을 못 하세요, 지금. 음, 네. 근데 쓸 게 없다니요. 쓸 게 엄청 많죠. 진짜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은 이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10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음, 이런 느낌으로 우선 제가 지금 이걸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상하님이 이제 저랑 처음 수업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서로 그 수습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서로 약간 적응하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의미로 이 과정을 좀 채워 오시면 제가 100% 당연히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에 채워 오셔도. 그렇지만 조금씩 계속 수정해야 돼요. 계속. 이 포트폴리오는 아마 저랑 과외 끝나기 전까지 항상 병행적으로 이렇게 10분이나 20분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네, 채워 넣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 해결 전략과 배경에 대한 이 상세 과정들 이게 지금 보니까 배경이 아니에요, 지금 배경이 아니고 그래서 해결 전략이 이게 키인 것 같은데 요 내용들을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 순으로 다 문장으로 바꿔와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게 이번 숙제 피드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 요거 나갈게요. 읽어오신 거. 잉이구나. 이거 최신 버전으로 사신 거 맞죠? 23년도 요거. 일단, 맞아요. 볼륨 1은 최신 버전으로 네. 샀고, 요거 지그찾기 하나 해놓을게요. 앞으로 계속 그 네, 여기도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시커밋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볼륨 2는 모르겠네요. 최신 버전인지. 아, 1년 전에 샀던 거라, 아, 네네. 이 북마크 여기다가 만들까요? 네, 네. 시커밋으로 만들게요. 북마크에 그거 제가 끝나고 빼놓을게요, 네. 아, 네네. 이거 있는지 확인하고. 네. 네, 우선 이 책을 읽어자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력서에 지금 대부분 자바로 개발하셨어요. 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프로젝트를 왜 했는지부터 사실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사실은 기초. 음, 우리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언어로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그 언어의 구성이 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 그 프로젝트를 설명 못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어가 어떻게 설계자의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 구성 요소가 뭐가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문법 위주 그동안은 아마 맨 처음에 그 국비지원 학원에서는 문법 위주로 배우셨을 거예요. 네, 힌트는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거고 뭐 자료 구조는 뭐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원리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아마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이제 해볼게요. 이 책을 나가기 전에, 우선 상하님이 알고 있는 자바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해 주세요. 자바가 뭘까요? 자바란?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음. 자바를, 말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글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바란 특정 OS에 이제 어, 관계없이 어디서든 JVM만 띄우면은 실행이 가능한 네. 언어고, 다만 좀 처음에 구동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구동 속도는 왜 느려요? 음, 요거는 어떤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이 느리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인터프리터 언어보다는 좀 더 느린 걸로 알고 구동 있습니다. 속도가요? 인터프리터가 언어가 더 느릴 텐데? 아, 인터프리터 언어가 한 줄 한 줄 다 네. 바로바로 읽어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고, 자바 같은 경우는 컴파일 단계가 거쳐야 되고, JVM 위에 올려서 또 이제 그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중간중간 맞는 말도 있는데, 네. 한 줄 한 줄 그 실행한다는 기준으로 느리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프리터 언어보다 이게 실행 속도가 느리다? 어, 사실 실행 속도가 더 빨라요. 정적 네. 파일 언어가. 왜 빠른지 아세요? 어, 이게 자바 같은 경우는, 어, 그, 저스트 인 타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 우선 그 네. 정적 요거는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거 숙제로 좀 더 찾아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숙제를 내어드리고. 혹시 개발 블로그 글이 있으신가요? 그 티스토리나 뭐 블로그 글 정리하신 거 없으시죠? 그거 대부분 복붙한 것도 있고, 아, 있긴 있으세요?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 그게 어디 뭐 어느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뭐 말씀해 주신 게? 아, 있으시네요. 네, 여기에 네, 그 복붙하지 마시고 네, 한번 찾아서 진짜 왜 방금 제가 말한 그 구동 속도가 왜 컴파일 언어가 더 빠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 개발 블록 글이라는 게 사실 메모장이 아니라 나 외에도 다른 개발자한테 도움을 주려는 이 자기 마케팅을 위한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냐면 늘 우선 비교 글 작성을 하는데 네, 개발 블로그는 제 개발 블로그를 참고해서 다른 사람 거 하기는 그렇고 저도 이 유지 보수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요거 그냥 글들 하나씩 보시면서 그냥 여기 자바 보세요. 자바에 뭐 아무거나 NIO란 뭘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보면은 배경 과정 그다음에 결과는 없네요. 지금 이게 이론 글이라서 이제 프로젝트 글을 보면은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이 있거든요. 네. 배경 과정 이게 결과 사실 이런 글들이 모여서 요약하면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음, 결과, 느낀 점. 요 순서대로 계속 쓰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글을. 이 글을 쓰는 거랑 말을 하는 거랑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금 말씀하실 때 추상적인 단어들이 없어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컴파일 언어랑 인터프리터 언어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가 더 좋다가 아니라, 근데 구동 속도 면에서는 컴파일 언어가 빨라요. 그게 왜 네. 빠른지를 한번 어, 요 순서대로 글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요 순서대로. 이거를 음, 이제 요 순서대로 이거를 네, 티스토리 작성해 주시면 작성하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링크를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혹시 개발 블로그 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하면 제가 또 시간 될 때 확인해서 피드백 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왜 느리냐면 음, 이게 타입이 안정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바? 네네.
그 말이 타입이 무슨 안정적. 말이냐면, 이제 인터프리터는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게 인트냐 스트링냐를 런타임 시에 확인을 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바이너리화 한 거를 타입이 뭔지를 실행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컴파일러는 빌드는 느리지만 실행 속도는 빨라요. 아, 왜냐하면 타입을 다 지정해놨을 때 그 타입을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엔 다 바이너리로 바꿔야 기계어로 바꿔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이미 다 if else가 더 많은 거죠, 사실은. 컴파일 언어가. if else가 많은데 대신 실행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타입의 요청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미 if else로 있는 거를 그냥 찾아다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보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터프리터는 빌드는 빨라 보이지만 구동 속도는 느린 거예요, 사실은. 컴파일 언어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컴파일이 돼서 바이너리화 다 되었기 때문에 읽기만 기계가 읽기만 하면 돼서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쵸. 네. 그 개발이 왜 더 인터프리터가 빠르다고 말을 하다면 개발자들이 그 타입이 유동적이에요. 그냥 오브젝트로 다 표현이 돼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해보면은 그냥 타입을 지정 안 하고 변수명만 선언해놓고서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사실은. 개발할 때 유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예외도 더 많이 발생되고 실행 속도 더 느린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런 체계들을 한번 글로 정리해 보세요. 진짜 대략적으로 답은 알려드렸어요. 네. 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자바는 구동 속도는 더 빨라요. 인터프리터 언어보다는. 네. 음, 이거 하나 틀린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수정하느라고 말씀드린 거고 더 설명해 네. 주세요. 자바라는 어떤 언어일까요?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객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클래스 단위로 네. 객체 지향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어, 언어가 이제 자바이고요. 네, 지금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요 네. 클래스 객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정의부터. 클래스 객체 보통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치?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네. 각각 정의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정의.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는 각각 이제 객체가 될 것에 대한 그 특징, 그러니까 상태와 행위가 담긴 그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이제 클래스라고 하고, 어, 음. 객체의 경우는, 이게 정의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설명하는 거고 정의는 네, 자바에서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담을 수 있는 키워드인 거죠. 네. 그럼 이제 프로퍼티랑 메서드는 뭔가요? 프로퍼티는 특징, 상태, 프로퍼티는 어떤 하나의 객체라는 것의 특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네, 나타내는 것을 프로퍼티라고 하고, 네네. 메소드는 그런 클래스의 이제 행동을 제공하는, 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C 언어 해보셨어요? C 언어? 아, 시연은 안 해봤어요. C 언어의 스트럭트랑 뭐가 다른지 요거는 개발 블로그 정리하지 말고 그냥 찾아만 와주세요. 다음 시간에. 네, 언어의 스트럭트랑 자바의 클래스가 차이점이 뭔지 찾아볼게요. 그냥 이건 그냥 찾아만 와주세요. 네,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보통 함수랑 변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자바에서는 프로퍼티랑 메소드라 그래요. 네, 이 용어가 사실 같은 의미인데 왜 다른 용어로 쓰는지 혹시 아세요? 책에서는 아마 프로퍼티랑 메소드라 할 거예요. 그쵸. 네. 이것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같은 의미인데 왜 단어가 두 개나 있을까? 음,
이거 그냥 답을 알려드리면 그냥 C++도 객체 지향 언어고 자바도 객체 지향 언어인데 그냥 자바를 좀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C++보다. 이게 시불불이 거기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자바 진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기 싫어서 다르게 이렇게 명명해서 부른다고 어디서 책에서 본 것 오, 같은데 맞아, 맞아. 맞나? 그쵸, 그 그쵸. 저기 마케팅 한 거예요, 마케팅. 그, 그 세번이다. 책에서 봤네요. 그 객체 또 지향. 하나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있는 사람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라고 답변하는 거랑,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이 지금 그 사소한 정보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술 면접에서 갈려요. 음,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심하시고, 모든 걸 다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고. 요즘에 네, GPT도 많으니까 GPT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아마 GPT한테 음, 물으면 바로 나올걸요? 한번 물어볼까요? 공부하는 네, 법도, 제가 사실은 이게 강의식이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시플풀에서는 함수를 하는데, 자바에서는 버티랑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이제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능과 제어의 중심의 언어가 시플풀이고, 이제 자바는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의 행위 관점, 음, 그러니까 성능보다는 객체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는 그런 명칭을 그냥 다시 재정의한 거예요. 그 언어를 네, 만든 사람이. 네. 그래서, 네, 여기 추가적으로 뭐 이런 바인딩이나 리플렉션이라는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 뭐 쓴다. 이런 개념도 아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씹불뿔이 없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결국에는 씹불뿔을 조금 아셔야 자바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결국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설명하다 마셨는데 클래스는 그래서 이런 청사진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거를 사실 정의로 말하면 이 청사진을 프로퍼티나 메서드로 표현하는 거죠. 이 키워드 클래스라는 키워드 하위에다가. 네. 근데 궁금한 거면 그러면 객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객체 지향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객체 지향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을까요? 혹시 아세요? 객체 지향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을까? 그걸 알아야 이 객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객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객체 지향, 좀 난해하죠, 제 질문들이. 이 책에 분명히 없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 위한 단어들을 정리한 책이고, 그거를 이제 읽으시다가 궁금해 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아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공부 방법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 바텀업 공부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라는 걸 사실 인지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네, 아마 좀 혼동이 오실 거예요, 초반에는. 근데 이거 한 세 번 정도 아니, 이 수업을 받으시면은, 그리고 숙제를 다 해오신다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제가 네, 시키지 않아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음,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한 세 번 정도. 그냥, 그냥 받아들인다 생각하세요. 네, 네. 그래서 객체치나 용어가 왜 나왔을까요? 그냥 추측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런 걸 궁금해하고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시면 돼요. 음, 디자인 패턴 때문에 디자인 객체 지향이라는 패턴이 게, 뭔데요? 네,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이제 어, 객체 음, 객체를 다루는 패턴들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한 것을 디자인 패턴인 그러면 것 디자인 같아요. 패턴도 결국엔 객체 지향이라는 걸 설명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음,
디자인 패턴 이런 게 이제 객체 지향을 설명을 못하는 것 같다고요? 객체 지향 용어가 나온 배경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패턴이라는 거는 객체를 다루는 행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음, 그러면 결국엔 원점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신 거죠. 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제가 봤을 때 C하고 C 뿔뿔을 안 하셔가지고 이 객체 지향이라는 걸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설명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조선 시대를 모르는데 근현대사를 공부해서 어, 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되는지 설명하라는 거죠, 사실은. 말이 음, 안 되죠. 네. 조선시대가 멸망하는 과정을 알아야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조선시대를 모르는데 자유민주주의만 설명하니까 나온 케이스예요. 지금 딱 지금 상하님이 말씀하려는 그 논리가. 그래서 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왜, 이 말을 왜 했냐면, 객체지향이라는 건 사실 절차지향의 단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절차지향 언어에, 이건 아세요? 아, 그럼 이거, 그런 거. 이렇게, 이제 화두를 드릴게요. 그럼 이걸 설명해 주세요. 네. 절차지향 언어의 단점이 뭘까요? 어, 일단 절차적으로 다 코드를 짜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네네. 코드 수가 많, 계속 이제 코드를 계속 쓰게 되면 스파게티 코드라고 부르는 그 1000줄, 뭐 2000줄 이렇게 코드량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객체는 왜 적어져요? 그 코드 수가? 코드 그 줄수가? 음. 그러니까 추상화 개념을 통해서 네. 공통된 부분들을 이제 참조자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코드를 줄여줄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 그 말로 설명을 못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저와 과외를 할 때는 방금 약간 돌려서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 정도로 설명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명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객체를 재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 그거를 못하면 저와는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모른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알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네.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단점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메타인지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뭘 네. 모르는지 모르는 게 때문에 저한테 오셨잖아요. 네. 뭘 모르는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명확하게 집어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절차 지향 언어의 단점은 활용을 안 해요. 기존 코드를. 음, 계속 새로 만드는 거죠. 그냥 스트럭트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 1980년도 이전에는 요구사항이 간단해가지고 뭐 웹사이트 정적 웹사이트 띄워가지고 클릭하면은 웹이 이동하고 네, 그거밖에 없어서 괜찮았을 텐데 90년도부터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 SQL문이 나오면서 이제 복잡한 동적 쿼리를 날린다거나 그런 서버 간의 통신의 응답을 보내면서 그 요구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제 그 변수도 많아지고 클래스도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스트럭처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객체 지향이 나온 거예요. 음, 결국엔 그래서 절차 지향의 단점은 코드 수가 요구사항 대비 무제한으로 늘어났는데 그걸 이제 요구사항에 맞는 객체화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코드 수가 줄어드는 게 장점인 거죠. 객체화해서 재사용. 음, 재사용을 하면은 이제 중복 코드가 줄어들고 중복 코드가 줄어들고 줄어드는 게 장점인 거죠. 줄어든다. 네. 네.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또 2차, 3차 질문이 왔을 때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제 객체지향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음, 객체지향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패러다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캡슐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캡슐화. 아, 네. 설명해 주시 은닉화, 캡슐화, 캡상추다라고 하죠, 보통. 캡상추다. 캡, 추상화, 상속,
상속 추산. 추상화 가능성. 요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음, 근데 이게 아마 요 책에 안 나오고 그 개구리 책에 나올 거예요. 음, 요거는 아직 지금 설명 못 해주시죠, 지금. 캡슐화는 그 외부에서 수정이 불가능하게 네. 하는 걸 캡슐화. 어, 그러니까 이거, 요- 외부에서 이 클래스 객체의 내부 코드를 알 수 없는 게 캡슐화. 그럼 왜 내부 코드를 알 수 없게 해야 돼요? 알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단점이 되고, 왜 객체 지향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음, 지향이라는 거는 객체의 위주로 코드를 짠다는 소리인데, 네. 캡슐화 외부에서 그걸 공개해버리면 왜 객체 지향에 어긋나는 행위인가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캡슐화라는 특징을 지키지 않으면 객체 지향이 아닌 거예요. 객체 지향에 어긋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음,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캐슈라의 특징은 맞는데 네네. 나무 위키 기준으로 맨 윗줄만 설명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음, 보통 사람들은 딱 그 사전에 있는 내용 딱 한 줄만 외우죠. 그래서 면접 네. 털리죠. 네. 음, 외부에서 내부 코드를 알면 안 된다. 그게 객체 지향이랑 뭐가 네. 상관이 있을까? 그죠. 캡슐화 그 외부에서 알리지 않아야만 객체 위주로 짜는 코드래요. 궁금하지 네.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그거를 이유를 몰랐으면 지금까지 캡슐화를 모르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냥 겉핥기식만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1장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약간 파고드는 방법? 뭐라 그러지? 지금 자바 언어 하나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몇 개 안 물어봤어요, 심지어. 네. 여기에 좀 단련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진도가 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는데요, 근데? 네,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왜 공부를, 정의를 못 내렸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인 거죠, 아직은. 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숙제로 해보실까요? 사실, 제가 알아볼게요, 네. 네, 맞아요. 이걸 강의식으로 들어버리면 인간이 좀 그 뭐라 그러지? 좀 패미한 걸 멍청해지죠? 네. 패미한 걸 원하기 때문에 아 내가 네. 갑자기 들었으니까 공부 안 해야지라고 약간 안일해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객체 지향 특성 네 가지 특징이라고 해요 보통 네 가지 특징. 그것도 개발 블로그로 한번 작성해 와 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글로 작성. 네. 그리고 그리고 네 가지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원칙도 있어요. 객체 지향을 지키려면 되게 복잡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들이 다 객체 지향 가지고 이 객체 지향을 이게 실제 실사용 문제를 해법이 이제 디자인 패턴이에요, 사실은. 객체 지향 얘는 이론인 거고 얘는 수학 익힘책인 거죠, 사실은. 네. 객체 지향을 네 가지 다 지키면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실제 풀이법이 디자인 패턴이에요, 사실은. 넷째 패턴은 한, 이게 그 세 가지 행위 기준으로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그 개구리 책 읽으시면서 다시 진도를 나갈게요. 거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때 다시 물어볼게요. 네. 오늘은 사실은 자바 언어 공부하다가 지금, 아까 요거만 더 하나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JVM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JVM이 구성 요소만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성 요소. 런타임 에어리어. 네. 그리고 스택, 그리고 그거는 런타임 에어리어 안에 있는 거죠. 런타임 에어리어 안에 있는 거구나. 네. 그 구성 요소라는 건 더 큰 개념. 잠깐만요. 런타임 에어리어. 그리고 짓 컴파일러. 네, 컴파일러. 그리고 저번에 외웠었는데 다 까먹어. 이런 건 좀 외워야 될 필요성도 있죠, 사실은. 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죠, 사실은. 그 음, 안에 구성 요소들은 다 이해하셔야 돼요. 네. 메소드 에어리어. 메소드 에어리어는 없나요? 맞나? 메소드 에어리어는 다 런타임 에어리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힙스택, 네. 힙스택 메소드, 그다음에 네이티브. 저도 용어를 요즘에 AI를 많이 써가지고 용어를 다 외우진 않는데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은 쭉 잘 알려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구성 요소가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설명을 못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죠. 사실 면접에서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네, 그쵸. 이 필요성을 아셔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는지 얘가. 이 구성 요소가 이 JVM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얘가 없으면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실제 동작시킬 때 어떤 게 부족해서 동작이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캡슐화를 설명하는 것처럼 얘는 실제 동작의 실행 환경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대충 설명드리면 GC라는 게 있고 아, 그쵸. GC 그다음에 실행 엔진 익스큐션. 익스쿠션 엔진 EXC ETUE 엔진 그다음에 클래스 로더라는 게 있어요. 네. 클래스 로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잠깐만요. 지트 컴파일러. 네. 컴파일러도 그냥 컴파일러가 아니라 지트 컴파일러요. 지트 컴파일러. GC. 네. 구성 요소는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 로더가 뭔지 혹시 설명 못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요. 이게 뭐 하는 녀석이죠? 다른 거 왠지 클래스로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부러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 건 물어보고 있어요. 클래스로도. 어, 글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 요거까지만 숙제 내려드릴게요. 네. 우리 구성 요소 이거 지금 제가 아무 기준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다 개발 블록으로 지금 녹이라는 의미였어요. 네네. 네. 음, 어, 요거는 해오시면은 제가 또 그 과정 세세하게 아마 적어 오실 것 같은데 그 세세한 게 어느 부분이 틀렸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지를 다 하나씩 한 글자씩 다 봐서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바라는 걸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은 이제 아시는 거죠. 자바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 이전 언어랑 이런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바 설계자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이런 장점을 채택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1, 2, 3, 4번까지 되면 그때 언어를 이제 이론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만. 네. 네. 근데 지금 이론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건데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야. 네. 근데 자바를 먼저 물어보긴 했는데 일장은 프로그래밍이 사실은 지금 진도를 못 나갔는데 네. 프로그래밍이 뭐지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프로그래밍은,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 이제 컴퓨터에게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그 컴퓨터한테 왜 시켜요? 그냥 계산기나 다른 그 로봇한테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왜 컴퓨터한테 시킬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왜 컴퓨터를 사용할까라는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네. 혹시 아세요? 개발자가 이제 작성한 코드를 아니죠. 그러니까 제 질문이고요. 컴퓨터가 왜 로봇이나 다른 계산기에게 저희가 네. 세세하고 더 명확한 그런 어, 아니, 할 일들을 네, 잘 제 질문은 정말 간단한 답변이에요, 사실은 정답은. 네. 빨라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왜 빠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계산기나 사실 지금 방금 제가 질문이 틀렸어요. 로봇이나 계산기가 다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쵸. 소프트웨어가 네. 있는 거고. 근데 컴퓨터는 왜 빠르냐? 컴퓨터는 이진법만 알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초당 트랜지스터가 이 101010을 확인해서 트루폴스만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전자신호로 하기 때문에 빠른 거죠. 물리신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 막 노래 들을 때 막 디스크 암이 이렇게 돌면서 그 회전판으로 음악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 아, 네네. 네.
그 음악은 사실은 로드 시간이 느려요. 물리적 신호를 이제 전자 신호로 변환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는 그냥 전자 신호로만 이게 그 OSI 7계층에서 한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데이터 버스가 그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CPU죠. CPU를 이용하죠. 하드웨어 그 OS가 하드웨어를 CPU를 이용하면서 연산 처리를 하는데 전자 신호로 다 동작을 해서 빠른 거예요, 컴퓨터는. 음, 네. 이런 개념 이게 지금 운영체제 개념이거든요. 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왜 프로그래밍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사실 답변 못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네, 사실은 컴퓨터가 아니어도 컴퓨터가 아닌 게 뭐가 있죠, 근데? 사람한테 시켜도 되죠, 사실은. 사람한테 한 명 고용해가지고, 야, 이거 계산해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느리기 때문에. 논리적이긴 하지만 느리죠. 네, 왜냐면 복잡하잖아요. 사람의 언어 체계는 이 한글도 복잡하고, 영어도 복잡하고. 근데 사실은 컴퓨터는 되게 단순해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것만 있는 거죠. 그걸 전자신호로. 네. 네. 그럼 컴퓨터가 이제 빨라서 하는 걸 알겠는데, 빠르다. 근데 빠른 건 알겠는데, 그러면 101년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뭐 AI 답변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요?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복잡한 연산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컴퓨터는 자바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바 자, 언어를 인식할 수 없어요, 사실 컴퓨터는. 그쵸. 근데 어떻게 인식할까요? 자바의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이라는 게 뭐예요? 컴파일이라는 거는 음, 기계어가 읽을 수 있게,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변환하는 걸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기계어로 변환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기계어, 바이너리 언어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네, 로 변환하는 과정. 네,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일련의 과정. 네, 일련이라는 말은 왜냐면 언어마다 다 컴파일이 다르거든요, 방법이.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어, 컴파일은 아셨는데 지트 컴파일러는 뭐가 다른가요? 그냥 컴파일러랑. 컴파일러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고 그걸 읽을 때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이제 읽는데 그 공통되고 그러니까 자주 읽는 부분, 네네. 자주 읽는 부분들을 그걸 핫스팟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저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더라? 거의, 거의 다 왔어요. 컴, 중요한 키워드는 다 나왔어요. 네. 하- 그런 방식으로 따로 빼서 네. 거기서 인터프리터 방식이 아닌 네. 그 어떤 방식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그 방식으로 이제 네. 바로바로 이제 읽을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게 짓 컴파일러라서 그래서 JVM의 경우는 인터프리터 방식도 따르고 다른 방식도 같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딱 말씀하신 설명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게 네, 아니라 단어들은 다 아세요, 보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상대방을 상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지금 왜냐면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외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주 읽는 부분이 아니라 중복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컴파일이라는 거는 바이너리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절차 제한, 기체 제한 언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컴퓨터가 읽는 과정인데, 어, 중복된 컴파일 부분은 아까 했으니까 또 행위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저 GT 네, 컴파일러라는 건. 그러니까 중복된 컴파일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을 전체, 그러니까 일일이 절차지향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훑은 다음에 지수라는 변수를 내부적으로 둬서 이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야 미리 다 체크를 해두고 첫 번째는 당연히 바이너리를 해야겠죠. 바이너리 한 거를 재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지트 컴파일러는. 네. 그래서 컴파일을 그냥 컴파일보다 시간이 빠르죠. 했던 부분을 음, 또 안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바이너리 한 거를 다시 가져다 쓰겠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빠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단어를 아시는데 설명을 하는 방법을 계속 저랑 지금 엄청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그 뭐라 어, 그러지? 많이 숙련이 안 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방금도 저는 자주 읽던 부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달라요. 지금, 자주 읽는 예, 부분이 아니죠. 자주 그러니까, 읽는 거라고 해서 중복 컴파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중복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저는 그냥 서적에서 보고, 그냥 외우고 넘어갔는데, 사실, 뭐, 어떤 식으로 뭐 자주 읽고, 뭐 중복되게 읽는다는 거야? 라는 걸 이제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주 읽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요 수업에서 느끼셔야 되는 네. 건, 저 자주 읽는 부분의 기준을 내가 모르겠는데 라고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업은 성공이고, 이제 저 수업을 끝나고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어, 자바 JVM, 지트 파일러에서 중복 지수라고 해요. 중복 지수 체크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죠. 지금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대거든요. 이렇게 AI가 다 알려주고 저 때는 없었어요. 제 이론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게 사실은 필요성을 알고 질문만 제대로 만들 자가 저와의 수업의 지금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저걸 다 설명해서 강의식으로, 암기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데라고 느끼셔야 되고, 그 느낌을 유발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숙제를 내어줌으로써. 네. 그거를 이제 과정을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는 건 상하님의 몫이에요. 음. 네네. 네네. 보시면은, 핫스팟 아까 잘 말씀해 주셨고, 이게 단어들을 다 아세요, 보니까. 근데 기준을 모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알고만 있었던 네. 거죠, 그냥. 근데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면 사실 다시 공부하면 알 수 있죠. 아, 네. 똑같은 행위의 메소드 호출 횟수, 포몬의 루프 횟수,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좀 애매해요. 지금 GPT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이 네. 3번의 중복지수 이 패턴이 뭐길래 반복 체크를 한다는 거지라고 궁금해 하셔야 되고, 이 3번에 대한 걸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어, 코드 패턴의 정의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중복의 기준이 뭐야? 그래서 중복의 정의 기준은, 이런 요소들이 있대요. 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느 부분인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와가지고. 네. 루프를 감지하는 기준이라는 말이 저 말이 무슨 아, 루프를 감지하는 기준 화이트사 점프가 근데 과거 이거는 그 명령 포문에 그 아이뿔뿔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문에서 돌아가는 네,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점프가 과거 명령으로 되돌아갈 때 증가함 그러니까 포문에서 점프가 일어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 포문에 그 i는 0 해서 아이뿔뿔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포문 더 몇 번 돌게 할지. 그 네네 i 카운트가 이 엣지 카운트랑 같다는 의미예요. 아, 아, 아이를 뭐 증가시키거나 어찌됐든 카운트하는 행위를 백엣지 카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JVM은 그 i 변수를 이 백 엣지 카운트로 내부적으로 저장해서 그게 크면 클수록 중복 지수를 높여서 컴파일 시에 더 재활용의 순위를 높이겠다. 우선순위를 높게 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설명하더라도 방금 그래도 제가 설명을 많이 저는 사실은 계속 수업을 하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숙련이 된 상태인데, 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그게 은연중에 기술 면접 볼 때 다 네.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실제로. 음, 그걸로 합격하는 거거든요, 좋은사.
네, 네. 그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게 모여서 결국에는 사실 고수가 되는, 사실 고수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말을 잘하는 게 고수예요, 사실은. 네,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맛보기였고, 1장은 사실 이런 개념, 뭐 클래스 단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사전 배경, 그리고 어, 이꼬를 이해하는 것, 이런 거는 뭐 문법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세미콜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문법적으로 공부하셨다면 이제 이론에 대한 깊이와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식으로 앞으로 수업을 나갈 겁니다. 혹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시겠어요? 네, 네, 네네. 아, 숙제가 그리고 이렇게 채우는 게 5번 숙제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제 맛보기를 했으니까 제대로 수업을 나갈게요. 대신 요거 다 해오셔야 돼요, 숙제. 네. 네. 숙제가 지금 제가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다 해오시면 되고요. 어, 책도 책, 읽어야 되잖아요. 네, 책은 제가 근데 못 나가서 그냥 한 두 장만 더 읽어보세요. 4장, 5장까지요, 4, 5장. 네, 4장 읽어보기. 수업은 2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수업은 2장부터. 네. 네,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 그리고 중간에 공부하면서 아마 이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1차적으로 구글링 하거나 GPT한테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방금처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네, 네, 여기, 예. 바이, 핫네스 스레드 홀드가 뭔지 모르겠다. 네.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 더 한 세 번까지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바로. 카톡에 음,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한 세 번까지 물어보면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복잡한 거는. 네, 그때는 저한테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확인해서 다 답변 드릴게요. 네, 네. 네.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어떠세요? 한번 딱 어,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드신 것 같은데. 네. 되게, 뭐랄까, 재밌는데요? 재, 다행이네요. 재밌다라는 게 네네네. 약간 흥미롭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요 수업의 목표는 공부하는 방식과 흥미라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게 이런 게 몰랐었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고,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은 사실은 사관님의 몫인 거예요. 네. 네, 음, 그거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4, 5장 하면 이거 책이 지금 범위가 그래도 꽤 될 텐데. 다장만 읽어보세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숙제가 많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18장까지 다 읽으려면 음, 꽤나 걸릴 것 그쵸.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최소, 4장. 최소 이론 두 달이라고 잡았잖아요. 네. 지금 자바는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프레임워크 들어가면은 아마 한 장 나갔는데도 한 두세 번 할 수도 있어요, 수업. 근데 2달 안에 될까요, 이게?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그러면 공부를 10시간씩 해보세요.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제가 물어볼 것들을 미리 다 공부해 오시면, 다 아시네요, 아시네요 하면서 넘어가면은 다 제가 확인이 되면은 바로 넘어가요, 실제로. 네. 공부를 해 오시면은 두 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거는 이제 상하님이 묻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네네. 상하님이 뭘 모르는지 자각해주는 용도와 방향성을 잡아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린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저는. 역할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는 화요일 9시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거죠, 지금처럼? 아, 맞아요. 원래 화요일로 하기로 네, 했었죠? 다음 네네. 주부터는 화요일 오후 9시로 하겠습니다. 혹시 네. 화요일 10시는 10시도 괜찮아요. 10시로 할까요? 되세요? 네. 네, 화요일 네. 10시로 네. 제가 해요. 카톡에 네. 남겨놓을게요. 네. 매주 화요일 10시. 매주 네. 화요일 오후 10시 온라인. 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 다 해서 네.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